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김일봉 초파교실 지금 오늘이 23일이죠. 2016년 3월 23일입니다. 금년 초부터는 박선호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셋업회가 아주 스피드 있게 진행돼가지고 루스타임 없이 잘 진행하고 또 많은 분들이 손준영 선생님이라든지 신동호 선생님 전부 다 강의 열심히 하시고 그래 그걸 전부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팬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현대는 자꾸 선전, PR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PR은 피할 거는 감추는 거,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야 된다 하는데 PR이거든요. 많이 알려가 우리가 노력하고 안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뭐 늘 하는 오프닝입니다. 간단한 기능습니다. 막연한 복통 진단의 초음파 검사 유용성입니다. 사실 우리 이제 그 개인의원에서는 오는 환자들 사실은 그렇게 중환 환자들 오지 않고 대부분 베이그한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환자 병력하고 의학적 검사로 진단이 안 되는 환자들이 많고 이런 경우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면 우리가 그 진단이 확정 진단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확정 진단이 안 되더라도 그냥 이 환자가 지금 어떤 상태 정도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단과 치료에 추적에 큰 도움이 됩니다. 42세 이상 일주일마다 간헐적인 우체 옆구리 통증, 오하부 통증 이거는 흔히 많이 오는 환자들이죠. 그래서 미학적 검사 해보니까 특이한 소견 없고 초음파 해봤더니 초음파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우측 신장 상행결자, 우측 옆구리니까 정상 소견 있고 말단 회장 축수도 별로 이상 없고 C군 부분이 약간 내강 확장됐고 가스 저리상이 있고 이 정도 되니까 아마 이거는 모틸리티 이상은 이한 복통으로 생각하고 약 주고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옆구리 아프니까 키드니를 보게 되겠습니다. 키드니 종단상 장축상인데 키드니 장축상을 볼 때는 환자를 슈파인에서 보기도 하고 또 환자를 레프트라테럴 데쿠피스가 관찰합니다. 좋은 방법 역시 리버를 윈도로 해서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할 때는 프로브 각도를 조금씩 바꿔가 센터 보고 그다음 로우 폴 보고 어퍼 폴 보면서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는 특히 이제 로우 쪽은 장안기에서 가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의식적으로 프로브를 각도를 변경해 가지고 혹시 그쪽에 종괴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횡단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축상도 중요합니다. 단축상을 띄울 때 가급적 혈류를 띄워주면 우리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 우쪽이 베인이고 여기 라이트 레날 베인이고 IVC고 라이트 레날 아트리입니다. 그래서 칼라를 띄워보면 혈류가 이렇게 가는 걸 보면 키드니가 이상이 있구나 괜찮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센딩 콜론이죠. 소아스 머슬이고 어센딩 콜론 하우스라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일반적 사진 그냥 이렇게 되어 있지만 프로브 각도를 약간씩 변경하면 이제 요 키드니 라이트 어센딩 콜론의 이제 안테리어 쪽, 미들 쪽, 로우 쪽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브를 의식적으로 이렇게 각도를 변경시키면서 콜론에 이렇게 월을 잘 안 보이지만 보인다고 생각하고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럼 말단 회장을 봤습니다. 라이트 소아스 어퍼 마진이고 라이트 레아가트인데 여기 이제 터미널이요. 이쪽에 C콤입니다. C콤은 보통 보면 여기 솔리드하게 그 내용물이 보이는데 조금 가스가 많이 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C콤의 가스가 많이 찼고 라이트 소아스 머슬 어퍼 마진이고 어퍼 마진인데 요거는 이제 터미널 1류 이쪽에 아마 2번이 아펜딕스의 기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프로브를 보니까 여기 C콤은 상당히 가스가 많이 제가 아티팩트 보이고 소아스 머슬 어퍼 마진 터미널 1류 이쪽에 아펜딕스의 장축상이 보입니다. 이 정도 이제 보고 아마 큰 이상이 없고 아마 라이트 C꿈 쪽에 가스가 조금 무슨 이유인지
좀 많이 차고 그래서 아프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약을 쓰고 경락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심하부 통증 제일 많습니다. 심하부 통증이 오면 우리가 뭐 제일 생각해야 될 것은 역시 위 12장하고 담낭담도 체장 여기 이제 제일 많은 감별할 진단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초음파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효과적인 진단입니다. 환자는 54세 남성이고 전날 생선에 술 마시고 내오늘 새벽에부터 심하부 통증 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환자 히스토리하고는 참 요새는 환자들이 와가 제일 이제 괴로운 것은 자기가 아파하고 왔으면 어떻게 아팠다 이야기를 안 하고 어제 저녁에 뭐 음식점에 가가 대구탕을 먹고 난 뒤에 아파가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참 미치겠네 그래.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구탕 먹고 왔는지 그 전날 술 먹고 왔는지 약 먹고 아픈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꼭 집어가 보고하거든. 내가 동의하면 나중에는 이상한 말을 또 합니다. 내가 대구탕 먹어가지고 아프니까 진단서를 끊어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뭐 때문에 모릅니다. 우리는 원인은 모르고 현재 상태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부 초음파 검사 요새는 사람들이 남 탓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상해. 모든 게 누구 탓이다.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은 다 자기가 차적인 책임이고 그 다음에 남 탓이지 꼭 보면 꼭 집어가 누구 탓이다 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의 담낭 체장 정상이고 위 전정부의 경도 백뷰가 보이니까 아마 AJML 가능성이나 어쨌든 가스트라이티스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심하부 종단성 이 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노멀 아올타 SME 셸리악 액시스 판크레아스 바디 스토마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아브노멀 아올타 이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에 바디 이상이 있는지 스토마에 엔트룸이 이상이 있는지 리버 이상이 있는지 여기에 혹시 프리에어가 있는지 프루이드가 보이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단상을 보니까 GB는 괜찮고 이쪽이 SMV고 판크레아스고 스토마게 보이는데 스토마게 안에 가스가 보이고 월이 조금 두꺼워지고 이쪽이 아마 파이로스 되고 이쪽이 도데누 부위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계측해도 그렇게 두꺼워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좀 분명하고 그래서 아마 엔트룸에 조금 염증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췌장을 관찰했습니다. 췌장은 SMV하고 스프레니페인이고 판크레아스 헤드 내 바디 테일 쪽인데 바디 정도 보이고 테일은 안 보입니다. 요 외에는 스토마케 했습니다. 그래서 판크레아스는 괜찮은 거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CBD를 꼭 봐야 됩니다. 환자는 데코디스 도표가 GB 보고 GB 볼 때 GB의 넥을 반드시 한번 봐야 돼요. 이쪽에 스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니까 GB 넥 괜찮고 요 이스라엘파드의 포탈빈 CBD 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환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전번하고 비슷한데 충수염과 비슷한 임상경과를 보이면 초음파 검사로 감별해야 됩니다. 참 사실은 여기 외과생 계시지만 아펜디사이티스가 제일 진단이 어렵고 치료도 어렵지 않습니까? 수술도 어렵겠는데 환자들은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앞에 놓치면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하고 또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 충수의 경우에 과거에는 환자 임상 증상과 이학적 검사로 진단을 내렸고 환자도 수긍하는데 요즘은 이제 CT라든지 초음파의 객관적 증거를 요구하죠. 이 환자는 18세 여자, 내원 전날 심하부 돈도 구토가 있고 내원일 오후에 우하복 통증이 있습니다. 부모들도 이제 급성 충수염 의심하고 초음파 검사 있는데 충수는 정상이고 위 전정부의 경도 백비우상 급성 위험으로 이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심하부 종단상 SMA고 이쪽이 이제 레프트 레날 베인입니다. 판크레아스고 이쪽 스토막인데 여기 두 개가 보이는데
여기 이제 스프레닉 베인, 이거는 스프레닉 아트리입니다. 셸리아 결실에서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가끔 이제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아담의 아울타고 리버인데 여기 뭐냐고 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뭡니까? 크로스. 맞습니다. 평양막 가기죠. 닮은 컸습니다. 가끔 이렇게 아는지를 위해서 요거 두 개를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거 스프레닉 베인이죠. 그러면 예, 스프레닉 베인입니다. 그러면 네번 틀렸습니다. 스프레닉 아트리인데 연결이 되고 여기 스프레닉 베인입니다. 예. 그다음에 스토마를 보니까 스토마 약간 서브 무코사가 고했고 약간 뚜렷합니다. 요 안에는 이제 플루이드가 보이고 바깥에 머슬처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약간 서브무코사가 두꺼워졌구나. 그래서 횡단선을 보니까 횡단선 역시 조금 두꺼워진 느낌이 듭니다. 바깥은 머슬처이고 하이버스죠. 예. 그래서 위체 하부는 이쪽은 괜찮죠. 여기 백이 이렇게 와가 여기에서부터 좀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무 엔트럼 쪽에 약간의 염증이 있겠구나 그 정도 생각했습니다. 터미널 릴륨인데 터미널 릴륨은 뭐 요즘 프루이드가 약간 고여 있고 또렷한 병변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릴륨과 소아스 머슬 사이에 아펜딕스 장축 사이에 보이니까 정상입니다. 다음은 이제 뭐 아데노마토스 노즈. 사실은 용어가 통일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종양 결절 하는데 사실은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저도 늘 쓰기는 어떤 사람도 선종성 결절, 또 뭐 과행 정식성 결절. 결국은 이 뜻은 이제 아데노마처럼 비슷한데 아데노마는 아닌 결절이죠. 양감 라이크죠. 아데노마 비슷한 갑상선 결절. 이건 임상적인 용어고 결국은 병리적 용어는 노즐 하이퍼플라시아죠. 중년의 여성에서 이 갑상선의 결절이 많은데 대부분 갑상선 기능 정상이고 그냥 비나인 결절이 됩니다. 이거는 이런 것은 하시모토 갑상선이 동반되어 있는지 또 갑상선 유도암 의심하는 초음파 소견이 있는지 이 두 개 확인이 중요합니다. 66세에서 갑상선 결절 그다음에 기능 정상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건강검진에서 확인을 위해서 우리 병원에 왔습니다. 저희 병원에 좀 확인하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검진의 문제점은 검진에 상담료를 안 주는 겁니다. 나는 우리나라 이상이에요. 검사비를 주지 검사의 결과를 판독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환자한테 가끔 합니다. 환자들이 대학병원이나 또 검진센터에 이만침 해가지고 내한테 와가 설명해달라고 나는 한참 봅니다. 이 판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판독은 공짜로 생각하는 거래. 그럼 내 케이스에 한 분이 이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청와대에 안기부 부장이 보고를 하지요. 안기부 부장이 북한 정세를 보고하는데 북한에 보고할 때 오늘 평양 무슨 군은 어땠고 청진에 어땠고 수전선의 1사단 지역은 어떻고 그래 보고 이만 한 보따리 보고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보고서를 제 던져 보이겠죠. A4 용지 한 장에 딱 A4 한 장도 많지요. 한 장에 딱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많은 검사를 이것은 검사 결과가 중요한 것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고 검사 결과 정상을 넘어도 괜찮은 것도 있고 정상 범위에서도 이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 검진센터에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건 어퍼 리미트를 극소로 좁혀가지고 모든 환자가 다 이상이래. 그래서 느꼈어요. 모든 환자를 다 이상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은 아마도 생각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겠죠. 첫째는 검사의 결과에 대한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첫째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팔로우 검사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 그분들이 검진 결과를 자세히 설명 안 듣고 기계적으로 듣고 그럴 때는 이야기입니다. 자, 갑상선 스무스는 정상입니다. 이 스무스는 이렇게 노칭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결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스무스 요 결절이 있는데 이런 결절이 보면 우리가 이제
요거는 뭐 네크로시스를 일으키고, 요거는 콜로이드입니다. 콜로이드. 요런 결제를 뭐 우리가 키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갑상선 결절이 이렇게 바깥에 있는 캡슐이 분명하냐, 그렇지 않느냐. 두 번째는 내부의 에코제니시스가 어떠냐, 이 문제. 만약에 결절의 바깥에 캡슐이 뚜렷한 캡슐을 가지고 내부가 호모지니어스하고 그 다음에 내부의 에코가 주위보다 떨어져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폴리큘라 네오플라스մ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애매모호하죠. 캡슐은 불안정합니다. 내부도 보시면 조금 고액 아이소에코, 저에코가 섞여 있는 패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노즐 하이퍼플라시아 쪽으로 점수를 더 줍니다. 그리고 결절들이 여러 개 결절들이 뭉쳐가 있습니다. 결절이 싱글로 있으면 폴리큘라 네오플라스მ을 생각하는데 멀티플 있으면 아무래도 비나인 노즐 하이퍼플라시아를 먼저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칼라 도플라에서도 헬류신호가 별로 없죠. 이 헬류신호가 옛날에 비나인 말리그넌시를 감별하는데 요즘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의미는 헬류신호가 뜨고 있으면 결절 부분에 바이벌한 그래서 조직이 있는 거고 이제 결절부에 헬류신호가 전혀 안 뜰 때는 그 부분이 변성을 일으킨 부분이 솔리드 포석으로 생각하는 게 더 맞습니다. 왼쪽에도 또 있습니다. 왼쪽도 오른쪽하고 비슷한 패턴을 가집니다. 내부에 좀 남성 변성이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결절인데 이거는 남성 부위가 추가되는 결절이고 또 이런 결절의 내부에 헬류신호는 별로 첨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또 결절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결절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절은 그냥 아마도 멀티플 보이고 안에 헤테로지너스한 다양한 또 결절 그렇게 비나인 결절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 경부에 리액티브 하이퍼 림프노드 하이퍼플라시아하고 우측 갑상의 콜로이드 난종이죠. 이 경부 림프절 동대는 상기도 가면 흔히 보이고 이제 대부분 리액티브 림프노드 하이퍼플라시아나 드물게는 이제 악성 종양이 있고 TB 림파데나이티스, 기꾸치병, 말리겐트 림포마가 좀 감별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TB하고 기꾸치가 감별하는 데가 바이옵시를 하기도 했고 또 경우에 따른 기꾸치를 그 약을 TB 약을 6개월치씩 1년치씩 먹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FNA가 많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41세 5일 전부터 인후통, 발열, 내원 전날 약간의 통증을 동반하는 결절도 있었습니다. 초파상에 1.5, 0.6cm 경계 좋고 저에프 경부 림파절 보이고 림파절 문부도 잘 보존되는 반응성 림프 정도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우측 갑상선에 콜로이드 림프 노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시스터인데 경부 림파절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림프 노드가 이렇게 오발한 림프 노드가 보이고 하이넘 쪽에 이렇게 헬류 신호가 이렇게 보입니다. 헬류 도플라 띄어 보니까 동맥파도 하고 전맥파 모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가 아니고 이런 것도 있고 1.5cm, 0.6cm 모두 다 경계가 해마하고 아마 리액티브 하이퍼플라시아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상세포 정상이고 여기에 콜로이드 시스트가 좀 하나가 있고 콜로이드 시스트 헬류 신호도 보이지 않습니다. 좌측 갑상선 정상이고 횡단상, 중단상 모두 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참 림프노드가 있으면 저도 옛날에 외과에 림프노드 바이옵시도 보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어진 것입니다. FNA만 간단하게 잘 되고 샘플가 잘 나오기 때문에 림프노드는 뭐 걱정을 덜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